신사숙녀 여러분, 한국팀이 시골대를 경찰견 대회에 출전시켰습니다. 30년 경력의 독일 훈련 책임자가 단상에서 한국 진돗개를 조롱했습니다. 3,000명의 관중이 웃음을 터뜨렸죠. 42kg 독일 셰퍼드 대 18kg 한국 진돗개. 하지만 15초 후 독일 최고의 경찰견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국 진돗개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말이죠. 본선에서 12개국 경찰견들이 하나둘 쓰러졌을 때 오직 진돗개만 끝까지 달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승을 포기하고 쓰러진 독일 셰퍼드를 구하러 되돌아간 것입니다. 만장일치 우승. 하지만 한스는 시상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주인이 위험할 때 명령 없이도 구하고 우승보다 동료를 선택하는 그 비밀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훈련관이 한국의 시골개에게 무릎 꿇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 연방경찰청 경찰견 훈련소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셰퍼드만 200마리가 넘습니다. 베를린 테러 진압, 민헨 마약 조직 소탕. 제가 훈련시킨 개들은 독일 경찰의 전설이었죠. 경찰견 훈련에 관한 한 유럽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베를린 국제경찰견 대회에서 제 30년 경력이 15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올림피아 슈타디온 실내 훈련장에 3,000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저는 주최국 대표로 단상에 올라 참가국들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팀이 차례로 입장했죠. 그리고 한국팀 서류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출전견 품종란에 진돗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팀이 진돗개를 출전시켰네요. 경찰견 대회에 사냥개를 데려온 건 처음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3,000명이 웃었죠.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저었고 벨기에 훈련사는 박수까지 쳤습니다. 한국 훈련사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3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그는 경기장 구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옆에는 흰색 털의 중형견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라는 진돗개였습니다. 개는 주인을 올려다보며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막식 후 전시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제 파트너 렉스가 먼저 나갔습니다. 42kg의 순수 근육덩어리였죠. 5년간 베를린 경찰과 함께 일하며 마약범 17명을 체포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렉스는 모든 명령에 0.5초 만에 반응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국팀 차례가 왔습니다. 현우진이 백구를 데리고 입장했습니다. 백구는 18kg밖에 안 돼 보였습니다. 렉스의 절반도 안 되는 체구였죠. 관중석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너무 작은데? 저게 경찰견이라고. 그때 렉스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렉스는 평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목줄을 잡고 있었는데도 렉스는 백구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렉스, 조용히. 제가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렉스가 목줄을 뿌리치고 백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 작은 개가 죽겠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백구는 움직이지 않고 렉스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렉스가 달려드는 순간 백구가 엄청난 속도로 옆으로 피했습니다. 마치 궤적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렉스의 목덜미를 단 한 번에 물었습니다. 렉스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백구가 렉스의 목을 누르고 있었고 렉스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킁킁거리며 항복의 신호를 보냈죠.
정확히 15초였습니다. 경기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개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늑대 사냥 기술이었습니다. 야생 포식자의 움직임이었죠. 백구는 천천히 렉스를 놓아줬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경고였던 겁니다. 백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우진 옆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터라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렉스에게 달려갔습니다. 독일 최고의 경찰견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금 매우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말이죠. 렉스를 데리고 의료진에게 갔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렉스는 계속 떨고 있었죠. 30년을 개와 함께 일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렉스는 백구를 본 순간부터 겁을 먹었던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저 상대는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참가견 소개가 시작됐습니다. 12개국에서 온 명견들이 차례대로 입장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셰퍼드가 4마리였습니다. 모두 경찰청에서 3년 이상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었죠. 벨기에에서는 말리노이즈 3마리가 왔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에서도 쓰는 품종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허더 2마리, 체코 울프독 1마리, 프랑스 보스론 1마리까지 모두 검증된 경찰견 품종들이었습니다. 심판석에 앉아있던 영국 출신 피터 경감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국제경찰견협회 회장이었죠. 한스, 한국팀 봤어? 그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진돗개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냥개를 데려왔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경험이 없나 봅니다. 진돗개가 뭘 하는 개인지도 모르고 왔을 거예요. 프랑스 심판장 피에르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경찰견 훈련을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진돗개는 한국 시골에서 기르는 토종견이래요. 주로 사냥이나 집 지키는 용도고요. 경찰견 훈련 기록은 거의 없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피터가 웃었습니다. 그럼 왜 출전시켰대요? 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국가 홍보 차원이겠죠. 백구의 차례가 왔습니다. 현우진이 백구를 데리고 심판석 앞으로 왔습니다. 피터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견종이 진돗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품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 진도에서 700년 이상 키워온 품종입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귀소 본능이 뛰어납니다. 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특성은 경찰견보다 애완견에 가깝지 않습니까? 경찰견에게 필요한 건 복종성과 공격성입니다. 현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일 실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백구를 자세히 봤습니다. 털은 깨끗했지만 근육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셰퍼드들의 단단한 체구와 비교하면 왜소해 보였죠. 귀는 쫑긋 서 있었고 꼬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견 대회에서 눈빛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비 심사가 끝나고 심판들이 모였습니다. 피터가 말했습니다. 한국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정상 출전은 막을 수 없지만 실전 테스트를 통과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장이 동의했습니다. 체구도 작고 훈련 이력도 불분명합니다. 아마 첫 번째 미션에서 탈락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아침 백구가 렉스를 제압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저게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말이죠. 저녁이 되자 현우진이 백구를 데리고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12개국 대표들 중에서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대회 본선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심판진이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영국 출신 피터 경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공개됐습니다. 영하 15도 눈보라 속에서 48시간 동안 용의자를 추적하는 임무였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48시간은 경찰견 대회 역사상 최장 시간이었거든요. 피터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실전에 가장 가까운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범인 역할 요원이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48시간입니다. 저는 렉스를 준비시켰습니다. 특수 제작된 방한복을 입히고 발바닥 보호대도 착용시켰죠. 렉스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저 작은 개에게 지면 안 돼. 12개국 대표견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독일 셰퍼드 4마리, 벨기에 말리노이즈 3마리, 네덜란드 허더 2마리, 체코 울프독, 프랑스 보스론, 그리고 백구. 백구는 가장 작았습니다. 방한복도 입지 않았죠. 현우진은 백구의 털만 빗질해줬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각 개마다 GPS 추적기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관제센터 스크린에 12개의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렉스는 선두 그룹에서 시속 25km로 달렸습니다. 백구는 중간 그룹에서 시속 18km를 유지했습니다. 6시간이 지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죠. 12시간째 프랑스 보스론이 발바닥 동상으로 기권했습니다. 18시간이 지나자 밤이 됐고 기온은 영하 15도로 떨어졌습니다. 24시간째였습니다. 독일 셰퍼드 2마리가 저체 온증과 탈진으로 멈췄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죠. 독일 셰퍼드도 포기하다니.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렉스의 속도가 시속 15km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시속 18km였습니다. 처음부터 변함없었죠. 30시간이 지났습니다. 체코 울프독과 네덜란드 허더 1마리가 기권했습니다. 이제 7마리만 남았습니다. 피터가 말했습니다. 말리노이즈들이 강하네요. 역시 특수부대 출신답습니다. 36시간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벨기에 말리노이즈 3마리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모두 극심한 탈진 상태였죠. 심판진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4마리만 남았습니다. 독일 셰퍼드 렉스, 네덜란드 허더, 그리고 백구.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렉스는 시속 10km로 느려졌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시속 18km였습니다. 40시간이 지났습니다. 네덜란드 허더가 멈췄습니다. 이제 렉스와 백구만 남았습니다. 경기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렉스,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42시간째였습니다. 저는 관제센터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죠. 렉스의 GPS 신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렉스의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시속 8km. 사람이 천천히 걷는 속도였습니다. 피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스, 렉스를 포기시키는 게 어떻겠나? 저체온증이 오면 위험해.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렉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시속 18km였습니다. 4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속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석에서 장이 말했습니다. 저건 불가능합니다. 걔가 42시간 동안 같은 속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GPS 오류 아닙니까? 기술진이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진돗개는 정말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기술진이 대답했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 거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44시간이 지났습니다. 렉스의 속도가 시속 5km로 떨어졌습니다. GPS 신호가 불규칙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렉스가 비틀거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조팀을 불러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우진이 관제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48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그가 백구의 GPS 위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백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용의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심판진이 긴장했습니다. 스크린을 확대했습니다. 백구의 신호가 한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발견 신호였습니다. 46시간 만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돗개가 해냈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렉스를 봤습니다. 렉스는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위치에서 5km 떨어진 곳이었죠. 렉스, 조금만 더. 제발.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47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렉스의 신호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조팀, 즉시 출동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구조 헬기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의 신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용의자를 발견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피터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렉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GPS 신호를 확인하니 백구는 렉스가 쓰러진 지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시속 25km. 백구가 48시간 만에 처음으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15분 후 백구가 렉스에게 도착했습니다. 두 신호가 겹쳐졌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구조 신호였습니다. 헬기가 도착했고 구조팀이 내려갔습니다. 영상이 관제센터로 전송됐습니다. 렉스는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구가 렉스 옆에서 짖고 있었죠. 백구는 자신의 체온으로 렉스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구조팀원이 보고했습니다. 진돗개가 셰퍼드를 구조했습니다. 진돗개가 없었으면 셰퍼드는 동사했을 겁니다. 경기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백구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리보다 동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긴 것을 포기했을까? 대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최종 미션이 발표됐습니다. 도심 건물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이었죠. 복잡한 5층 건물에서 인질범을 찾아 제압하는 임무였습니다. 피터가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훈련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무단 공격은 감점입니다. 렉스는 회복했습니다. 수의사가 이틀간 치료했죠. 컨디션은 70% 정도였습니다. 저는 렉스를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리였으니까요. 다른 독일 셰퍼드 2마리가 대신 출전했습니다. 제 동료들이 훈련시킨 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셰퍼드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훈련사가 앉아 명령을 내리자 즉시 앉았습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계단을 올라갔죠. 범인을 발견하고 짖어라. 걔는 정확히 실행했습니다. 범인 역할의 배우가 도주하려 하자 훈련사가 제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걔는 배우의 팔을 물고 넘어뜨렸습니다. 심판진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95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셰퍼드도 비슷했습니다. 모든 명령에 완벽하게 복종했습니다. 93점을 받았죠. 벨기에 말리노이즈도 출전했습니다. 역시 높은 점수였습니다. 관중들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경찰견은 다르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백구의 차례가 왔습니다. 현우진이 백구를 데리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현우진을 따라갔습니다. 현우진이 명령했습니다. 찾아. 백구가 코를 킁킁거리며 건물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백구는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4층에서 백구가 멈췄습니다. 한방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죠. 범인이 저 안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현우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범인 역할의 배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질 역할의 배우도 옆에 있었죠. 현우진이 명령했습니다. 기다려. 백구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현우진이 범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갑자기 모형총을 꺼냈습니다. 현우진을 겨냥했죠. 이건 시나리오에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심판진이 긴장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를 투입한 겁니다. 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테스트였죠. 셰퍼드들은 이럴 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말이죠.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현우진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백구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백구는 범인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모형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범인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심판석이 술렁였습니다. 명령이 없었는데 장이 말했습니다. 저건 규칙 위반 아닙니까? 다른 심판이 물었습니다. 피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구했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올바른 판단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백구는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명령도 받지 않았죠. 하지만 상황을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주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이건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현우진이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판진은 조용했습니다. 점수를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분간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심판석에 불려갔습니다. 한스,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피터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저는 복종을 가르쳤습니다. 명령 없는 행동은 위험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본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경찰견의 목적은 주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백구는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명령 없이 말이죠. 심판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7명의 심판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명령 없는 공격은 명백한 규칙 위반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독일 심판 프리츠가 동의했습니다. 경찰견은 통제 가능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한다면 오인 사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심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평가하는 겁니까?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전에서 주인이 총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기다리다 죽습니까? 그가 반박했습니다. 미국 심판 톰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20년간 경찰견과 함께 일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매 순간 발생합니다. 명령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돗개는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장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개가 흥분해서 돌발 행동을 한 걸 수도 있죠. 통제 불능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저도 장과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8시간 동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체력, 쓰러진 렉스를 구하러 되돌아간 선택, 그리고 오늘 주인을 구한 판단력. 피터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스, 당신은 렉스를 30년간 훈련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렉스가 저런 상황에서 스스로 당신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명령 없이 말입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렉스는 제 명령을 기다렸을 겁니다. 훈련받은 대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가 30년간 가르친 것이니까요. 복종.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 하지만 그게 과연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리츠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개를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도구요. 하지만 진돗개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파트너요. 장이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그건 감상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과학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톰이 끼어들었습니다. 과학적 기준이요? 48시간 추적 성공, 동료 구조, 주인 보호. 이게 다 과학적 결과 아닙니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피터가 말했습니다. 진돗개 백구에게 우승을 줄 것인지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피터, 톰, 미국 심판, 그리고 저까지. 넷이 손을 들었습니다. 과반이었습니다. 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츠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경찰견은 로봇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심판도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도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죠. 30년 경력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자정이 넘어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현우진이 백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그는 조용히 백구를 쓰다듬고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현우진이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훈련시켰습니까? 현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원래 저런 개입니다. 진돗개는 모두 그렇습니다. 저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다만 담담했습니다. 도대체 넌 뭐가 다른 거지?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우진에게 연락했죠. 진도에 가보고 싶습니다. 진돗개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진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흔쾌히 초대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다시 4시간을 달렸습니다. 진도는 한국 남쪽 끝 섬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진돗개 보존센터라는 곳이었죠. 현우진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센터에는 진돗개 20마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백구처럼 흰색이거나 황색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구는 중형이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셰퍼드의 눈은 복종을 보였습니다. 진돗개의 눈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나왔습니다. 80대쯤 돼 보였습니다. 박영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평생 진돗개를 키워온 분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독일에서 왔다고요? 셰퍼드를 키우시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노인이 마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이름은 백호입니다. 5살이죠. 2년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밤이 됐는데 방향을 못 찾았죠. 백호가 어떻게 했냐고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집에 있던 백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0km를 달려왔어요. 어떻게 제 위치를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백호는 찾아왔고 저를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명령한 적 없습니다. 훈련시킨 적도 없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30km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지구 자기장을 느낍니다.
일반 개보다 후각세포가 2억 개 더 많죠. 주인의 냄새를 멀리서도 맡습니다. 700년 동안 진도 산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선택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평생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가지 않아요. 먹이를 줘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진돗개입니다. 복종이 아니라 충성이죠. 저는 백구가 렉스에게 돌아간 일을 떠올렸습니다. 왜 백구는 우승을 포기하고 렉스를 구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진이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우승 같은 건 모릅니다. 다만 동료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진돗개에게 동료는 무리입니다. 무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노인이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에 진도에는 늑대가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늑대와 싸워 이겼어요. 체구는 작지만 전투 기술이 뛰어났거든요. 목덜미를 노리는 기술, 빠른 회피, 정확한 판단. 백구가 셰퍼드를 제압한 것도 이 본능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진돗개는 명령 없이도 움직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진돗개는 상황을 봅니다. 주인이 위험하면 구합니다. 주인이 길을 잃으면 찾아옵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700년간 진화한 결과입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30년간 제가 가르친 건 복종이었습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공격하라. 개는 제 명령을 기다렸죠. 하지만 진돗개는 달랐습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파트너였습니다. 현우진이 말했습니다. 한스 씨, 셰퍼드는 훌륭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셰퍼드는 명령에 반응합니다. 진돗개는 상황에 반응하죠. 어느 게 더 좋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백호를 쓰다듬었습니다. 백호는 가만히 있었죠.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을 말이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베를린 경찰청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20명의 경찰청 간부들 앞이었죠. 제 손에는 5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경찰견 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저는 개를 훈련시켰습니다. 완벽한 복종을 가르쳤죠.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개를 훈련시켰지만 한국인들은 동료를 키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백구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48시간 추적, 렉스 구조, 주인 보호 장면이었습니다. 간부들이 집중했습니다.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한스, 우리 셰퍼드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방식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 없이 판단합니다. 이건 위험해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연구해야 합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청장이 결정했습니다. 진돗개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합니다. 한 달 후 현우진이 진돗개 2마리를 데리고 베를린에 왔습니다. 백설이와 금강이었습니다. 둘 다 3살이었죠. 저는 이 2마리와 함께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렉스도 함께였습니다. 첫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진돗개들은 제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었지만 즉시 반응하지 않았죠. 먼저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참을성을 가져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백설이가 저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백설이가 제 침대 옆에 와서 앉아 있었죠. 그날부터 백설이는 제 그림자가 됐습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제 옆에 있었습니다. 금강이는 렉스를 선택했습니다. 렉스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당한 기억 때문이었죠. 하지만 금강이는 렉스에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렉스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마리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첫 실전 투입은 긴장됐습니다. 마약 수색 작전이었죠. 저는 백설이에게 최소한의 명령만 내렸습니다. 찾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백설이는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렉스와 금강이도 함께였죠. 백설이가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짖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저를 돌아봤죠. 저는 알았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범인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설이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범인의 손목을 물었죠.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완전했던 겁니다. 복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단도 필요했죠. 진돗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훈련소에 신입 훈련관들이 왔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었죠. 그들에게 강의했습니다. 개를 선택하지 마세요. 개가 여러분을 선택하게 하세요. 그게 진돗개가 가르쳐준 것입니다. 신입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백설이를 불렀습니다. 백설이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 개는 제 명령을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을 때는 듣지 않습니다. 이 개는 저를 보호합니다. 제가 명령하지 않아도요. 이게 파트너입니다. 신입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제 현우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백구가 새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5마리였죠. 사진을 보냈는데 모두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한 마리 독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오늘 아침 렉스와 백설이와 산책했습니다. 두 마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로 다른 품종이지만 이제는 한 팀이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찰견이 위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개와 인간의 파트너십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진돗개에게서 말이죠. 때로는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파트너는 명령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판단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